울산은 우리 한반도 동남쪽에 있고 또 우리 한반도를 주로 침략하던 세력이 해양 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는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성곽이 많습니다. 울산에 있는 성곽은 울산을 지키기 위한 성곽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성곽들이었죠. 언양읍성은 이제 언양 지역을 지키기 위한 성곽인데요. 원래 고려시대 때는 지금 위치가 아니고 상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서 있었던 것 같고요. 1390년 고려 말에 왜구 침략을 겪은 이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가지고 토성을 이제 조그맣게 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00년에 그 중간에 쭉 확장시켜 오다가 1500년 이제 연산군대입니다. 그때 현감 이담용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모습처럼 이제 석성으로 쌓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읍성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이란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읍성의 경우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충 우리가 무슨 국방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우선 사각형이라는 거, 그 다음 네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동서남북 성문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바깥에 해자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성문에 옹성이 네 군데 다 있고 또 치성이 모서리부터 각 그 성문과 모서리 중간 지점마다 다 있어서 12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전부 조선시대 내내 조선 전기에 우리가 읍성을 만들 때 시도해오고 개발해오고 만들어 오던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간읍성의 경우는 이제 왜 저렇게 잘 남게 되냐 하면요, 굉장히 우연입니다. 나간읍성이라든가 언양읍성이 같은 케이스인데 1914년에 일제강점기가 되고 난 직후인 1914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거든요. 그때 이제 언양군이 울산군으로 합쳐지면서 언양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군 단위 행정구역의 지위를 잃어버리자 사실은 그 지역은 이제 그만큼 개발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울산 읍내는 일제시대 때도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근대 시설이 들어와서 계속 발전해 가는데, 언양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이 아니다 보니까, 군청 소재지가 아니다 보니까 실은 이제 그런 압력에서 놓여나게 되고요. 그 결과 사람이 많이 모여 살지 않으니까 성벽이 남게 되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문성의 경우는 그 성도광 때죠. 서기 722년에 쌓은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곽은 역시 일본을 막기 위한 성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도 왜를 막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생각해 보면 그 관문성 하나만 가지고 왜를 막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동해안으로 올라와서 간포로 돌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언양 쪽으로 올라와서 경주를 침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문성의 그 위치는,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이나 위치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항이 신라시대 때 가장 큰 대표적인 항구였고요. 수도와 접하고 있는. 따라서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 사신, 사절, 이런 사람들에게 신라 왕국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오히려 과시용의 성곽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문성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한 구역을 둘러사는 성곽이 아니고, 동쪽 상봉우리부터 서쪽 척과리 정도까지 길게 이제 한 줄로 쌓아놓은 그런 성이 되고, 지금 형산강 지구대, 즉 국도 7번 국도가 지나가는 골짜기를 이제 전체를 가로막는 그런 성벽 형식으로 이제 쌓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 자체는 뭐 특별히 큰 특징이 있지는 않고, 지금 성문 위치가 보이지는 않는데 아마 그 7번 국도가 있는 이화 마을이 있는 그 일대에 아마 성문이 있었던 걸 보이고, 다만 이제 그 동쪽편 산 정상에 이제 그 산성이 같이 이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방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이 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산성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한 500m 거리에 좀 더 높은 봉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봉우리 위에는 또 봉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봉수대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산성과 봉수대와 장성이 같이 세트로 갖춰진 그런 성곽이고, 어쨌든 신라시대부터 쌓아져서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 수축하고 수리하고 하면서 관리해왔던 그런 성입니다. 남목 마성은 그 조선시대 전국적으로, 물론 고려시대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제 말을 키우기 위한 성곽을 국가에서 유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로 반도 모양의 지형을 목마장으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남목 관하에서 관리하던 북목장이 지금 장기거든요. 포항의 홈이고, 그다음 남목장이 이제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로 이제 말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남목 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목장의 울타리에 해당하는 성곽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성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목마성의 경우는 뭐 조선시대 내내 기능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방어진 그 대왕암공원 그 일대까지 규모는 축소됩니다만은 조선 말기까지 유지가 됩니다. 울산 병영성은 굉장히 좀 성격이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원래 이 병영성을 다 쌓을 때 1413년에 아마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는 울산 읍성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417년 울산의 경상좌병영이 설치될 때는 갑자기 성격이 바뀝니다. 이제 울산에 병영을 이제 설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읍성으로 쌓던 성을 읍성의 기능을 버리고 병영성으로 이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1417년에 이제 병영성이 되긴 하는데 1417년부터 1426년까지 약 9년 동안은 좀 성격이 애매했던 것 같아요. 즉 왕조실록을 보면은 이 좌병사가 구읍성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신성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좌병사가 왕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 갑자기 1425년이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좌병사는 옛날의 성에서 그냥 지키고 있고 신성의 백성들을 옮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436년 말에 다시 결정이 됩니다. 울산에 좌병영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영성은 1437년에 새로 울산에 온 이후로는 전혀 이제 변함없이 1895년까지 저 자리에서 그대로 경상좌병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울산 좌병영의 경우는 이제 포곡식이라고 그래서 실은 그 옛날 거마곡이라고 하는 골짜기거든요. 그 거마곡이란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능선을 구렁을 따라서 이제 성벽을 쌓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성곽을 만들 수 있는 위치죠. 그래서 그런 장소에 이제 쌓아서 그런 게 특징이고, 또 이렇게 이제 능선 위로 성벽을 쌓다 보니까 실은 평지나 이렇게 저지대에 사는 성벽에 비해서는 아마 성벽 축조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부분도 크게 뭐 다지는 공사라든가 기초 말뚝을 따로 박는다든가 이런 공사할 필요 없이 만들었던 그런 성곽이고요. 또 전략적으로는 이제 그 울산만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울산만으로 들어오는 적을 이제 미리 탐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요. 또 경주로 올라가는 지금의 국도 7호선 혹은 이제 이 경상강 지구대를 이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죠.
예, 울산 외성은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중국 학성동에 있는데 정유재란 때인 1597년에 가토 키요마사가 이끄는 왜군들이 당시에 남아있던 울산 읍성을 허물어 가지고 그 석재들을 이용해서 쌓은 그 성곽이고요. 한창 그 전쟁이 아주 격화되던 시기에 이제 긴급 상황으로 쌓은 성곽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능하기로는 한 2년 채 되지 않고요. 성곽을 축성한 것도 불과 한 서너 달 만에 쌓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임난 이후에는 이제 그대로 훼손이 된 상태로 지금 이르고 있는데, 아마도 외성으로 섰던 석재를 다시 우리 그 병영성을 축성할 때, 고칠 때 옮겨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성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본환, 이지환, 삼지환 이런 형식으로 3단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독립된 이제 구릉 형식의 그런 그 구릉지를 깎아서 성을 만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외성의 경우 이제 그 외성으로서의 가치는 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 쌓은 전적지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자기 조상들의 전적지이기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16세기죠. 16세기 말 당시에 자기 조상들이 쌓았던 외성의 형식이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점이 학술적으로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생포 외성의 경우는 실은 가토 키요마사가 울산 외성하고 이제 서생포 외성을 쌓았는데요. 실 본진에 해당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포 외성은 임난 초기에 가토 키요마사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축성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593년쯤부터 축성이 시작돼 가지고 1598년까지 유지가 되었던 그런 성이고, 이렇게 이제 본성 개념의 성이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학성동에 있는 울산 외성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은 산 정상부에 이제 성곽이 해당되겠고요.
그다음 거기서부터 이제 출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외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서생 해변까지 내려와서 이제 또 성벽을 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본성과 해변에 있는 성곽까지를 이어서 전부 둘러싸서 이제 마치 우리 읍성의 성벽처럼 이렇게 만든 성이 서생포 성이고요. 특히 서생포 외성은 이제 산 정상부에 굉장히 유구가 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 외성의 축성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15세기의 그 원형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학술적 의미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과거 그 임난 공신들, 임난 때 공을 세웠던 분들을 기리던 창표당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었는데 그 시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복원이 돼서 성 중심부에 지금 있습니다. 외성은 이제 그 성벽 쌓는 방식이 조금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요.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 쌓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성벽을 쌓을 위치에 이제 땅을 깊게 파가지고요, 고랑처럼 길게 파서 그 파낸 흙을 채우고 채운 흙 앞에다가 이제 돌을 붙이는 형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자도 동시에 만들어지고 이제 성벽도 쌓게 되는데 그 성벽의 기울기가 우리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 일본에는 이제 지진이 있다 보니까 그 지진 같은 흔들림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누워서 안정된 구조로 아마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급격히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식의 성곽을 이제 우리도 사실은 갖추게 되는데요. 규형이라 그래서 별규자를 써서 규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수원 화성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그 임난을 겪으면서 이제 일본식 성곽의 장점 이런 것들을 우리 성에 채용한 사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전문가들이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은 울산 지역 성곽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연구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문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장문화재 이제 전문기관에서 시발굴 조사를 한 두어 번 한 그런 예가 있고요. 주로 뭐 지표조사가 중심입니다. 언양읍성의 경우도 지금까지 성벽 부분만 주로 발굴 조사를 했고요. 최근 들어, 작년 말입니다만은 최근 들어 이제 그 초등학교를, 언양 초등학교 드러낸 자리를 이제 한번 발굴을 한 정도이고, 기타 나머지 성곽들은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발굴 조사를 했지만, 그 이상 본격적인 어떤 학술 연구를 위한 발굴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따라서 우선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행정기관과 같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켜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